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북 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3년 만에 축제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대책 마련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축제와 방역 대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주군에 있는 성박숲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열게 된 생명문화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유명 가수의 공연과 청소년 가요제, 태교 음악회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물놀이와 미로 체험, 시선을 사로잡을 다양한 전시 등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축제 운영 요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 대책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축제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매일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행사 진행과 안전한 축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스를 매일 소독하고 옷과 손팻말 등 자연스럽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부스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유증상자에게는 가까운 병원을 안내하는 한편 행사장 바로 옆 선별진료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연장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증상자에 대하여 자가검사 키트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3년 만에 반려동물을 위한 콘서트를 여는 청도군도 행사장 소독과 구급차 대기, 방역 부스 운영 같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행사장에 방역 부스를 운영하여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 분리 및 임시 선별 진료소로 이동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축제를 재개하는 지자체들이 축제를 코앞에 두고 확진자 급증이란 암초를 다시 만나면서 무사히 축제를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대구와 경북에선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대구의 확진자는 4,394명으로 사흘째 4,000명대를 기록했고 경북의 확진자는 5,6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31%, 경북 30.9%이며 재택 치료자는 대구 19,000여 명, 경북 24,000여 명입니다. 네, 얼마 전 낙동강에서 취수해 정수장을 거친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독 가뭄이 심했던 지난 6월과 7월 낙동강 주요 지점의 원수를 분석했더니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에 무려 1,0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경남 창원 지역에서 검출됐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메리 취수장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김해의 대동 선착장. 온통 녹조로 뒤덮여 있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의 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리터당 733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물놀이 금지 기준의 91.6배나 됐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취수장과도 인접한 곳으로서 좀 대표적으로 정체 수역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곳입니다. 최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경남 창원의 석동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는 곰포 취수장 인근. 강 바닥에서 퍼낸 흙에서 수질 4급수의 지표 생물인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나옵니다. 원소에서 깔따구 유충이나 깔따구 알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정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곳의 물에선 리터당 8,600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습니다.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의 1,075배로 낙동강 전체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취수구 주변에는 녹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녹조 저감 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등이 지난 6월과 7월 2달간 낙동강 31개 지점의 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녹조가 결국은 죽으면 가라앉고 가라앉으면 썩고 썩으면 이 깔따구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요. 환경단체들은 녹조를 막을 근본적인 대안은 낙동강 보에 수문을 열어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높은 데다 습도까지 높기 때문인데 한낮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모든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구 경북은 더위와의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랑 놀러 갔어요. 피부가 타들어갈 정도로 더운데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시원해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은 솟구치는 물기둥 속을 뛰어다니고 물장구도 치며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시원해요. 재밌어요. 다시 문을 연 임시 선별 검사소에선 의료진들이 폭염과 사투를 벌입니다. 방호복 안에 얼음 조끼를 입었지만 금세 녹아버려 별 소용이 없습니다. 냉풍기 앞에 바짝 붙어 앉아 겨우 땀을 식힙니다. 이게 갈고 싶어도 이제 교대하고 나서는 다시 갈 수가 없어서 이거 입으면 이제 시원은 한데 이제 1시간 정도 되면은 금방 녹아버려서 그냥 오래되면 무겁고 그냥 조금 축축하기만 하고. 더위가 힘들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 불곰 향단이는 시원하게 얼린 과일을 베어 먹으며 더위를 달래고 아시아 코끼리 복동이와 코순이도 찬물 샤워로 한낮 열기를 식혀봅니다. 강원 산간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오늘 사흘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올랐습니다. 낮 한때 쏟아진 소나기로 어제 37도보단 떨어졌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는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80을 웃돌았습니다. 열대야도 계속돼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열흘째 뜨거운 밤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도 대구와 경북 경산 37도를 비롯해 전국이 31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는 등 찜통 더위와 소나기가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경산시가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은 법령 기준이나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업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규제자유 특구 3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이번 7차 지정에는 9개 지자체가 총 14개의 특구 지정을 희망하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3개의 특구 중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규제 자유 특구는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마련됩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3가지 사업을 합니다. 주유소에 고출력 무선 충전 시설을 하는 것, 배송용 초소형 전기차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표준화하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전기차 유무선 복합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입니다. 기존의 유선 완속 충전기에다가 무선 충전기 기능을 이제 연계시키게 되면은 이제 유선 충전기 따로 이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화가 쉽지 않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연구하고 안전성을 검증해 산업화합니다. 나아가 법령상 기준이나 제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도 합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을 할 때는 이러한 전자파의 노출이 얼마 정도이니 이거는 규제에 만족하니까 상업화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실증 시험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구 기업으로 관련 업체 8곳이, 협력 사업자에는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구에 이제 어떤 선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전을 해옵니다. 이전을 해오면은 이제 기업 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에도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산시는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이 전기차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는 대가로 원전과 인접한 경주의 한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한수원으로부터 66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민추진위원회가 이 돈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을 지어서 운영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동안 주민들의 통장에 입금된 수익금은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도 모른 채로 건물의 담보가 설정되면서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 수명 종료를 앞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는 대가로 원전과 인접한 주민들은 지난 2015년 한수원으로부터 상생협력지원금 66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험하니까 보상을 줬을 거 아니야. 그렇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땅 공장들이 딴 도시 같은데 옆에 있다고 해서 뭐 주민들한테 막 돈 주고 하진 않았잖아. 원전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나아리 시범마을추진위원회가 이 지원비로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수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인데 사업 초기부터 예산 집행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며 주민들의 집단 시위와 단식 투쟁이 잇따랐고 경찰 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수원에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겠죠.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가 논란 끝에 완공됐지만 주민 통장에 들어온 수익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원비로 지어진 건물엔 근저당권까지 설정됐습니다. 풀빌라에 2020년 27억 6천만 원, 게스트하우스에 5억 4천만 원, 주민들이 진 빚은 27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못하면은 그게 뭐 그 경매 더하기나 어떤 뭐 그런 그 날리는 꼴이 안 오겠나. 참 이거 참 아니다. 이자가 이렇게 비싸게 올라가는데 과연 이걸 참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참 걱정스럽죠. 주민들은 지원금을 투명하게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결산 보고서 승인과 손실금 처리 등을 의논하기 위해 추진위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추진위를 총괄하는 마을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을 모을 수 없었고 검경 수사로 바쁘자 주민들이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만류했다고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수익성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년간 위험한 원전을 떠안고 살아온 대가로 받은 66억 원. 지금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과 사업을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돈만 다 날라가고 주민들만 더 피폐해졌지 하나도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다는 거죠. 지원금은 모두 사라지고 빚만 떠안게 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영주시 안정면의 논밭 한복판에 축사 허가가 나면서 주민 사이의 갈등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초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축사가 지어지는지조차 몰랐다는데요. 영주시가 축사 주인의 불법 개발 행위를 눈감아주기까지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상줄동과 안정면 내줄리 경계지역. 두 마을과 서천 상류 사이로 200헥타르 정도 면적의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논밭 한가운데 지난해부터 대지 면적 7천여 제곱미터의 소축사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작업하고 기초 작업한다 그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세 번인가 네 번간의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변경사항 우리 자체도 몰랐고 우리 이장도 있지만 이장도 몰랐어요. 이 축사에 영주시 건축 허가가 난 건 지난 2018년. 당시 태비사 등을 제외한 우사 건물 규모는 800제곱미터가 채 안 됐는데 이후 2년간 두 차례 변경 허가를 거쳐 3배 이상인 2,500여 제곱미터가 됐습니다. 사육두수도 기존 66마리에서 215마리로 110여 마리나 늘었습니다. 축사부지 500m 안에는 내줄리 신여 가구, 상줄동 20여 가구가 모여 삽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민가 논밭과 가까워 악취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데
영주시나 축사주인은 단 한마디 없었다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진짜 이게 정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동안에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을 이용해갖고 완전히 우스갯인 거 아닙니까? 주민 반발이 거세자 지난해 10월 축사주인은 사육두수를 80마리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축사주인이 부지를 70cm가량 불법 성토한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지면서 갈등은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영주시는 올해 3월에야 축사주인을 형사 고발했지만 불법 성토된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토부 질의 해신 내용이 위반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양산을 해줄 것인지 시장 군수가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축사 신축을 둘러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 해결책은 없을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축사와 같은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알리는 사전고지 조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 당진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민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장님까지만 정보가 오거나 땅 주인한테만 정보가 가는데 실제로 피해받은 사람들은 주민들이다. 그 주민들이 그 정보를 동시에 알아야만 대항할 수 있다. 주민 동의 없이 축사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와 건축주의 재산권을 우선한 소극적인 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앞당기는 방안과 관련해 대구 경북 교육감들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이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실무부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부 발표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교육정책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 현장의 여건 등을 반영해 장기간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시청 직원과 구군,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 감찰을 합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 시민 불편 사항을 방치하거나 공직 기강이 해이한 부분은 없는지 살핍니다. 대구시는 금품 향응 수수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나 각종 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한 행위 등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할 방침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수입한 품목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입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난해 대구와 경북 수입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 333개 품목 가운데 56.5%인 1,713개 품목의 수입 공급망이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51.5%와 비교하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9.3%를 차지했고 미국 12.1%, 일본 11% 순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에서 외국인 선수들은 고른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파 선수들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펼쳐진 두산 베어스와의 박진만 대행의 데뷔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알버트 수아레즈가 6이닝 동안 112개 공을 던지며 안타 4개, 실점 2개의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선보였지만 팀은 졌습니다. 호세 피렐라 역시 연속 안타로 최다 안타 1위는 물론 시즌 타율 0.344로 리그 선두입니다. 반면 팀의 핵심 타자로 시즌 전 장기 계약까지 성공한 구자욱은 부상과 부진으로 팀 기여도가 매우 낮은 데다 삼성에서만 두 번째 FA로 계약한 강민호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